상대방 분 성향 카드 볼게요. 상대방 분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방어적인 성향이에요. 쓰리 소드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상처가 많다는 뜻인데요. 그게 과거의 연애일 수도 있고 성장 과정에서 비롯된 정서적인 경험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정의 카드까지 같이 나온 건 이 사람이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걸 말해요. 관계에서도 이건 옳은가, 틀린가, 그런 기준을 먼저 생각하고요.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냉정하게 정리하려는 스타일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다가오면 먼저 재고, 따지고, 감정보다는 머리를 쓰는 사람. 그래서 쉽게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에요. 1번 분 성향 카드 볼게요. 은둔자. 1번 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감정이 복잡할수록 사람들이랑 거리를 두는 성향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차갑고 무관심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너무 많은 걸 느껴서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스타일이에요. 감정 표현을 잘 못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까봐 아예 말을 아끼는 경향도 있어요. 컵 4번 카드는 누군가가 다가와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이 관계가 정말 괜찮은가? 늘 자기 안에서 다시 확인하는 태도를 보여줘요. 1번 분은 겉으로는 무심해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 고민하고 정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애를 해도 겉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혼자 많이 삭히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감정적으로 예민하지만 그걸 꾹 누르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1번 분 마음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두 분의 관계성 카드에서 교황 카드. 이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황은 도리, 책임감, 규칙 같은 걸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 사이에는 단순한 썸이나 감정 노름이 아니라 뭔가 지켜야 할 선, 무게감이 있었던 관계로 보여요. 예를 들면 회사나 학교, 조직, 사회적인 관계처럼 주변의 시선이나 규칙 안에서 조심해야 했던 관계였을 수 있어요. 혹은 서로 뭔가를 배워야 하는 관계, 쉽고 가볍게 흘려보낼 수 없는 관계였을 거예요. 서로에게 준 영향도 컸고 그만큼 책임감이 섞여 있어서 쉽게 끊거나 버릴 수 없는 감정이 남아있을 거예요. 기다렸을 때 흐름 카드 볼게요. 매달린 남자. 이 카드는 말 그대로 멈춤이에요. 상대는 지금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냥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멈춤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복잡한 내면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다린다고 해도 당장 뭔가 변화가 생기기보다는 계속 눈치만 보는 흐름이 될 수 있어요. 감정은 남아있지만 그걸 움직일 만큼 용기나 결심은 없어 보여요. 나이트컵. 이건 감정적인 소통을 다시 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은 다시 부드럽게 다가오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1번 분이 다시 한번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건 감정이 있다는 뜻일 뿐이지 확신 있는 행동이나 확실한 재회는 아니에요. 말하자면 다시 말은 걸고 싶지만 진짜 책임질 생각은 아직은 없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래서 기다린다면 연락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재회로 확실하게 갈지 그건 조금 지켜봐야 돼요. 킹 펜타클. 이 카드가 나온 건 상대방이 어느 정도 자기 기반이나 현실적인 여건이 갖춰져야 그때 움직인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일이 안정되거나 돈 문제, 감정적으로 충분히 정리됐을 때 그때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스스로가 책임질 준비가 덜 됐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쪽이 된다면 상대가 자기 안정감을 찾을 때까지 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여왕제. 이 카드는 관계가 다시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요. 여왕제는 감정적 안정과 따뜻함을 상징하거든요. 상대가 1번 분을 편안하고 안정된 존재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 감정을 그리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흐른 뒤에 상대가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감정이 자라난다면 다가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단 그 시점이 상대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예요. 본인이 감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만 그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펜타클 6번 카드. 상대가 다시 다가오더라도 감정의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주고 누군가는 받기만 하는 구조가 되기 쉬운 카드예요. 이건 1번 분이 계속 이해하고 참아야 하거나 상대가 아직 자기 감정에만 집중하는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관계가 회복이 돼도 한쪽이 헌신적인 입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다릴수록 감정적인 소모가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분이 상대방을 계속 기다리겠다면 상대를 받아줄 준비가 아니라 상대를 감당할 준비가 필요해요. 정리했을 때의 흐름 카드 볼게요. 운명의 수레바퀴. 지금 타이밍 자체가 흐름이 바뀌는 시점이에요. 이건 1번 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지거나 상황이 끝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뜻도 되고요. 새로운 흐름이 곧 시작된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정리를 결심한다면 그 선택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두 분의 인연은 한 고리가 끊겼고요. 남은 건 이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문제예요. 페이지 컵. 이 카드는 새로운 사람 또는 가볍고 설레는 만남의 시작을 의미해요. 과거의 무게감에서 벗어나서 감정적으로 가벼워지고 싶다는 욕구가 반영되어 있어요.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곧 누군가와의 새로운 소통의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물론 당장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다. 그건 아니지만 1번 분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새로움을 받아들이는데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해요. 황제. 정리를 한다는 건 단지 마음을 끊는 게 아니라 1번 분 스스로 중심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예요. 황제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쥐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감정보다는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그런 결심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내 감정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드 9번. 정리를 결심해도 분명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많을 거예요. 생각도 많아지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순간도 많을 거예요. 소드 9번은 머릿속 생각이 마음을 더 힘들게 한다. 그걸 보여주는 카드예요. 하지만 이건 생각일 뿐이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감정은 흘러가고 생각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감정에 잠식되기보다는 그 시간을 건너갈 수 있어야 해요. 완즈 7번 카드. 마지막에 이 카드는 결국 감정적으로든 상황적으로든 나를 지키는 싸움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어떻게든 버텨야 하고 이 결정을 밀고 나가야 하는 힘든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결국 1번 분은 이 선택을 견딜 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금 당장은 지치고 무기력하고 마음이 많이 무너지더라도 이 관계에서 한 발 벗어나는 게 결국 1번 분 자신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상대방 분 성향 카드 볼게요. 상대방 분은 생각이 빠르고 결정을 미루지 않는 성향이에요. 에이스 소드는 직관력과 판단력이 날카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결정을 한번 하면 마음을 되돌리기 어렵고 되도록이면 복잡한 감정을 정리한 후에 그 다음에 말하고 싶어하는 편이에요. 뒤에 운명의 수레바퀴까지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은 환경의 흐름이나 상황 변화를 스스로 통제하기보다는 운명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결정이나 관계의 전환점도 큰 고민 없이 이쯤에서 끝낼 타이밍인가 보다, 그렇게 넘겨버릴 수 있어요. 감정보다는 타이밍, 직감을 믿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2번 분 성향 카드 볼게요. 2번 분은 겉으로는 밝고 긍정적인 면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꽤 복잡하고 날선 감정을 지닌 스타일이에요. 스타는 주변에서 보기에 여유롭고 긍정적이고 만인의 이상형 같은 느낌, 그리고 뭔가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보이게 해요. 근데 소드 7번 카드는 그런 모습 뒤에 숨겨진 경계심, 그리고 철저한 자기 방어를 말해요. 마음을 쉽게 주지 않고요. 누가 자신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슴에 숨기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도 있어요. 진심은 쉽게 내보이지 않지만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상처받으면 그걸 먼저 드러내기보다는 뒤로 숨기고 혼자 많이 삭히는 편이에요. 두 분의 관계성 카드에서 퀸 펜타클. 이 관계는 한쪽이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감싸줬던 관계로 보여요. 퀸 펜타클은 돌봄, 배려, 헌신을 상징하는 카드인데 보통은 한 사람이 따뜻하게 품어주고 다른 한쪽이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구조예요. 아마 이번 분이든 상대방이든 한쪽이 뭔가 더 챙기고 한쪽이 더 많이 돌보는 그런 관계였을 수 있어요. 근데 상대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있었던 느낌. 겉보기에는 안정적이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균형이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즉,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구조. 그 균형이 깨졌을 때 서로가 멀어진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다렸을 때의 흐름 카드 볼게요.
여왕제. 이 카드는 지켜주고 싶은 마음, 따뜻함, 돌봄의 상징이에요. 지금 이 관계를 기다리겠다는 생각에는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해해주고 싶다. 한 번쯤은 네 편이 돼주고 싶다. 그런 진심이 담겨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사람의 상처까지도 안아줄 수 있을 만큼 여유롭고 큰 사랑을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쉽게 만들어지는 감정은 아니거든요. 기다리는 쪽의 마음은 감정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상대방을 다시 맞이하고 싶다. 그런 의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여왕제는 무조건적인 수용, 그런 걸 상징하는 만큼 과거의 상대방의 행동이나 애매한 태도까지 모두 안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소드 4번. 이 카드는 일단 멈춰있는 상태 또는 관계에 대해 거리를 두고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태도예요. 지금 당장 움직이고 싶은 마음보다는 생각이 너무 많고 감정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가만히 쉬고 있는 느낌이 강해요.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액션 있는 기다림이라기보다는 상대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 가까워요. 그렇다고 상대에게 먼저 다가가기엔 이번 분 상처가 너무 깊고 마음 정리를 하자니 아직 감정이 남아서 애매하게 멈춰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상대가 다가와 주길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게 없더라도 스스로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감정은 분명하게 남아있지만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라서 차분히 마음을 정리하는 게 먼저 필요해요. 컵 2번 카드. 이 카드는 감정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요. 서로에 대한 감정이 분명하게 남아있고 다시 시작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손을 잡고 싶다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기다리는 쪽에서는 아직도 상대방이 나랑 연결된 사람, 그런 확신 같은 게 있어요. 이건 그냥 미련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깊게 교류됐던 기억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이라면 나에게 다시 다가올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요. 저지먼트. 이 카드는 부활과 회복, 그리고 재결합을 상징해요. 기다리는 마음 안에는 아주 강한 믿음이 있어요. 언젠가는 상대가 돌아올 거라는 확신,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후회하고 다시 손을 내밀 거라는 예감. 이 카드는 단순한 미련을 넘어서 어떤 계기가 생긴다면 두 분의 관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말해요. 그 사람이 언젠가 내 진심을 알아줄 거야.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보다는 더 성숙하게 깨달음을 안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기대도 함께 담겨 있어요. 만약 이 카드가 떴다면 기다리는 사람 쪽에서는 많은 용서와 내면의 정리를 마친 상태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재회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펜타클 4번 카드. 이 카드는 놓지 못함의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져요. 마음은 어느 정도 정리하려고 애썼는데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사람은 아직 내 사람이야. 그런 집착 같은 감정이 남아 있어요. 연락도 없고 확신도 없지만 이 관계를 내가 꼭 붙잡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게 집착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마음을 많이 쏟았던 만큼 쉽게 놓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카드가 떴다는 건 감정적인 여지를 넘어서 현실적으로도 이 관계를 정리하기 힘들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다시 올 거야. 그런 기대. 정리했을 때의 흐름 카드 볼게요. 에이스 소드. 이 카드는 아주 날카로운 결단을 의미해요. 기다릴까 말까 계속 흔들리던 마음에 어느 순간 답이 떨어진 거예요. 이젠 안 되겠다.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지금은 감정보다 이성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사실 마음은 아직도 복잡하고 여운도 많이 남아있겠지만 이 카드가 떴다는 건 그 모든 걸 딱 잘라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미련을 억누르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하려는 모습이 강해요. 특히 이 카드가 나왔을 땐 이걸로 끝이다. 그런 확고한 의지가 깔려있기 때문에 정리라는 선택이 진짜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소드 4번. 기다릴 기운조차 없는 상태예요. 머리도 마음도 몸도 너무 지쳐 있어요. 관계에 에너지를 쓰는 것조차 너무 버거워졌고 그 감정을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리를 결심하긴 했지만 단번에 뚝 끊어내기보다는 조용히 멀어지고 싶은 마음에 가까워요. 이 카드는 행동보다는 휴식, 감정보다는 무감정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정리해야겠다.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 그만 생각하고 싶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더 커요. 정리를 선택하긴 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피로감이 깔려있는 상황이에요. 교환 카드. 이 카드는 이별과 정리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 신념 있는 결정을 의미해요. 감정이야 어찌 됐든 지금 이 관계는 나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힘들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답게 살기 위해서 정리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런 인식이 깔려 있어요. 특히 교황은 도덕성, 원칙, 질서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선택이 나 자신을 더 존중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상대방이 날 이만큼 아프게 했는데도 내가 계속 기다리는 건 나에게 너무 미안한 짓이야. 그런 마음이에요. 감정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예요. 컵 7번 카드. 이 카드는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걸 의미해요.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미련, 분노, 후회, 아쉬움, 그리고 기대. 하지만 그 감정들이 나를 너무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정리를 하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여전히 생각은 많아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상황이 바뀔까? 이런 의문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정리를 하려는 의지도 흐려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아직은 정리라는 선택이 완전히 굳어진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이렇게는 못 버티겠다. 그런 마음도 함께 존재해요. 데빌. 마지막으로 이 카드는 이 관계가 1번 분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명확히 말해줘요. 감정적으로는 중독이 되었거나 상대에게 너무 휘둘리는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는 끊어야만 한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커진 거예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단순히 감정이 식었다, 실망했다, 그게 아니라 이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잃는 느낌, 자존감이 무너지는 느낌, 계속 상처받는 느낌이 반복되면서 이건 끊어야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런 인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확실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상대방 분 성향 카드 볼게요. 완주 7번 카드와 소드 2번 카드.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기만의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다가오면 처음엔 받아주는 것 같은데 자기 선이 명확해서 그 선을 넘으면 갑자기 철벽 쳐요. 겉보기에는 당당하고 추진력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그런 고민을 늘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애를 할 때도 머리로 판단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했을 거예요. 감정보다는 이 관계가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 타입이라서 3번 분 입장에서는 감정의 교류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쉬웠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정할 땐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오는데 혼자만의 기준을 넘는다고 생각을 하면 감정을 닫고 거리를 두는 모습도 많았을 거예요. 3번 분을 사랑하면서도 자기 감정에 갇혀서 스스로 밀어내는 그런 복잡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에요. 3번 분 성향 카드 볼게요. 전차 카드와 여사제. 3번 분은 겉으로 되게 단단하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감정을 이성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내면에 굉장히 깊은 감정, 그리고 직관이 있어요. 여사제 카드가 함께 나온 걸 보면 쉽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묵묵히 생각하고 혼자 느끼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아, 나는 다 괜찮아,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속으로는 그 상황을 곱씹고 되짚고 감정을 다 정리한 후에야 비로소 나아가는 스타일이에요. 연애를 할 때도 감정만으로 휩쓸리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진심인가? 이 관계가 안정적인가? 내가 감정적으로 손해보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체크해요. 그래서 때로는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만큼 상대가 진심이라고 판단이 되면 전부 주는 스타일이에요. 다만 마음을 한번 닫으면 되돌리기 힘든 강단도 있어요. 현실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복합적인 성향이에요. 두 분의 관계성 카드 볼게요. 절제. 지금까지 3번 분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겉으로는 무난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서로 자제하고 눌러왔던 흐름이에요. 감정적으로 불이 붙었다기보다는 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맞춰온 느낌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한쪽이 말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굳이 꺼내지 않고 갈등이 있어도 그냥 덮어두거나 지금은 아니야 하면서 미루는 식으로 지나온 부분이 많아요. 상대도 감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두 분 다 감정 표현이 너무 조심스럽고 신중해서 진심이 잘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멀어질 때도 큰 폭발이나 큰 싸움 없이
서서히 멀어진 느낌이 강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뚜렷한 어떤 사건이 없이 어쩌다 보니 멀어진 그런 흐름이에요. 누가 나쁘다거나 누가 큰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감정은 있지만 서로 솔직하지 못했고 필요할 때 진심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게 결국 거리를 만든 관계였어요. 기다렸을 때 흐름 카드 볼게요. 3번 분이 기다렸을 경우 상대는 처음에 신중하게 움직여요. 완즈 3번 카드. 고민은 하고 있지만 아직 행동은 하지 않는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그 사람도 가끔 3번 분을 떠올리고 연락할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게 둘까 그런 고민은 해요. 하지만 그 고민이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마음속에서만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분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상대는 계속 그 자리에서 망설이기만 할 가능성이 커요. 애매한 타이밍, 헷갈리는 감정들 사이에서 아직은 때가 아닌가? 그러면서 미루는 흐름이에요. 3번 분 입장에서는 기다리면 뭔가 오겠지. 그런 기대가 생길 수 있지만 완즈 3번은 준비 중일 뿐이지 실제 행동을 뜻하지는 않아요. 완즈 10번 카드. 기다리는 과정은 생각보다 감정적으로 무거울 수 있어요. 이 카드는 감정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의미하거든요. 3번 분이 계속 기다리면 마음속에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기다려야 하지? 그런 생각이 커질 수 있어요. 상대가 연락을 안 하는 이유도 그 사람이 스스로 감정 정리나 상황 정리를 아직 못해서일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만 계속 마음을 지키고 있다 보면 감정적으로 지치고 힘들 가능성이 커요. 상대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3번 분만 혼자서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기 쉬운 구조예요. 펜타클 8번 카드. 이 카드는 상대가 뭔가에 몰두하거나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다리는 동안 상대는 감정 문제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더 치우쳐 있을 수 있어요. 일이나 공부가 너무 바쁘거나 자기 삶의 정리에 몰두하고 있어서 감정적인 여유가 별로 없어요. 이게 연애에 있어서는 회피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번 분은 왜 이렇게 나한테 무관심할까?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왜 반응이 없을까?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3번 분을 잊은 게 아니라 감정보다는 당장의 삶에 집중하고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지금은 표현하거나 다가갈 여유가 없는 상태예요. 펜타클 4번 카드. 이 카드는 상대가 자기 마음을 꽁꽁 닫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기다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거나 다가올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오히려 더 마음을 감추고 혼자만의 영역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표현을 아예 안 하려고 해요. 마음이 있어도 다가가지는 않겠다. 그런 완고한 태도예요. 상대방은 자기가 괜히 건드렸다가 3번 분이 다시 힘들어질까봐 또는 지금 상황에서 뭘 해도 의미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이유로 아예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기다린다고 해서 상대가 뭔가 마음을 열거나 행동을 할 확률은 낮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하게 감정을 닫아두는 흐름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카드가 러버스.
마지막엔 이 사람이 마음을 인정할 가능성이 커요. 이 러버스 카드는 선택과 감정의 교차점이에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 사람도 3번 분에 대한 감정을 다시 자각하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처음엔 감정을 감추고 거리를 두고 그래도 마음에서는 계속 3번 분이 맴돌고 그러다 결국 아직도 내가 3번이에게 마음이 남아있구나. 그렇게 자각하는 흐름이에요. 그때가 돼서야 이 사람이 진심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시간 동안 3번 분이 꽤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분명 상대도 자기 감정을 자각할 거예요. 정리했을 때 흐름 카드 볼게요. 펜타클 6번 카드. 처음 마음을 접기로 마음을 먹으면 3번 분은 그 사람이 나에게 주지 않았던 것을 되짚어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줬던 마음, 시간, 감정, 노력, 이해심, 배려심. 그 사람은 그저 받기만 했고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 카드는 지금까지 3번 분이 내가 이렇게까지 애써야 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걸 말해요. 마치 혼자서 감정의 균형을 맞추느라고 늘 고생했던 사람처럼 내가 준 것에 비해 받은 게 너무 없고 그 차이가 너무 컸다는 걸 뒤늦게 확실히 인식하게 되면서 이제는 줘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완주 6번 카드. 그 감정은 곧 자존감 회복으로 연결돼요. 나를 무시했던 사람, 내 감정을 가볍게 여긴 사람에게 더 이상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자각이 시작돼요. 이 카드는 3번 분이 점점 상황을 주도하는 쪽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거절당한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흐름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이 관계를 정리한 거고 이별도 내가 주도하는 쪽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마법사. 자신감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삶을 내가 다시 설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질 거예요. 타인에게 감정을 허비하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바꾸고 싶은 것에 집중하게 돼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든지,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외모 관리에 더 신경 쓰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든지. 중요한 건 내 감정에 내가 책임을 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상대에게 연락이 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리하고 나의 흐름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은 단순하게 이별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회복의 시작이에요. 데빌. 하지만 이 모든 와중에도 감정이 100% 끊어지진 않아요. 아직도 상대방 SNS를 몰래 본다거나 상대가 꿈에 나올 때가 있다거나 그 사람이 잘 지내는 걸 보면 묘하게 기분이 나빠지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데빌 카드는 집착이나 미련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잔상이 남아있는 걸 의미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졌었구나. 저 사람한테 휘둘린 시간이 얼마나 길었지? 그런 생각을 하면 스스로에게 약간 화도 나고 하지만 이 감정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킹소드. 그리고 마침내 이 감정의 흐름을 이성적으로 마무리하게 돼요. 이 카드는 냉정함, 이성, 자기 판단을 의미해요.
미련은 있을 수 있지만 내 인생에서 이 관계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런 판단을 하게 돼요. 이건 외면이 아니라 내면의 판단이에요. 그 사람은 나에게 진심이 아니었고 내가 혼자 감정 소모하던 관계야. 이런 결론을 내리는 순간 그 감정은 확실히 정리돼요. 킹 소드는 3번 분이 이제 이 관계를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했다는 상징이기도 해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상대방 분 성향 카드 볼게요. 정의와 태양 카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정함과 자기 확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성격이에요. 감정보다는 이성이 먼저 작동하는 사람이고 어떤 상황이든 자기 기준에서 옳다. 그렇게 생각되면 그대로 밀고 가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드물고 잘못된 관계라고 판단하면 망설임 없이 선을 긋기도 해요. 근데 태양 카드가 같이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이 외적으로는 밝고 활기찬 에너지를 풍기고 사람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겉모습일 뿐이고 속은 굉장히 냉정하고 계산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자기가 더 우위에 있어야 안심하는 스타일이에요. 4번 분 성향 카드를 봤을 때 소드 3번과 완드 8번 카드. 이 카드를 봤을 때 4번 분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약하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깊이 반응하는 성향이에요. 소드 4번 카드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몰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내면에는 감정의 파장을 오래 안고 가는 스타일. 상처를 쉽게 잊지 못하고요. 배신당한 기억이나 실망했던 경험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어요. 근데 완즈 8번은 앞의 감정선과 또 다른 면을 보여줘요. 이 카드는 4번 분이 감정에 머무르기보다는 결단과 행동으로 돌파하려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해요. 내면은 여리고 복잡하지만 겉으로는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금방 선을 긋기도 하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행동을 옮겨요. 어떤 일이나 어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결론을 내리고 처리하려는 쪽에 가까워요. 이 두 가지 카드가 함께 나왔다는 건 4번 분이 감정에 깊이 상처받지만 그걸 쉽게 드러내지 않고 그 안에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조용히 결단하는 성향이라는 뜻이에요. 관계성 카드에서 힘 카드. 이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꽤 억눌렀던 구조예요. 겉으로는 잘 맞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둘 다 끊임없이 참거나 버텨야 했던 관계였어요. 특히 4번 분이 훨씬 더 많이 맞춰졌을 확률이 높아요. 상대는 자기 기준이 워낙 확고하다 보니까 관계 안에서도 자기 방식을 고수하려고 했을 거고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4번 분은 계속 인내하고 많이 참아야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감정보다는 버티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결국 감정이 남아있음에도 관계가 무너졌을 수 있어요. 단순히 사랑해서 만난 사이라기보단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애썼던 흔적이 많이 보여요. 기다렸을 때 흐름 카드 볼게요. 펜타클 2번 카드. 상대방을 기다리면 감정이 계속 흔들리는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펜타클 2번 카드는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예요. 기다려야 할까? 이제 그만해야 할까? 그런 고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상대방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감정이 요동치는 느낌. 특히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감정만 소모하고 있어서 답답하고 체력적으로도 소모가 클 수 있어요. 컵 4번 카드. 이 카드는 상대방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점점 무뎌지거나 무기력해질 가능성을 말해줘요. 처음에는 언젠가 연락이 오겠지. 그렇게 기대했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없지? 그런 회의감으로 바뀌어요. 연락이 왔는지 계속 핸드폰 확인하고 아무 연락도 없다는 걸 확인한 다음 또 실망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무기력해져요. 감정은 남아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향해 뭔가 해줄 거라는 기대가 점점 식는 흐름이에요. 마음은 남아있지만 정작 그 감정이 외롭고 헛헛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소드 10번. 이 관계를 계속 붙들고 기다리면 감정적으로 한번 크게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소드 10번은 감정적으로 더는 못 견디겠다. 그런 한계에 도달했다는 카드예요. 지금까지 버텨왔던 기대나 희망이 무너지고 상대에게서 받은 실망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질 수 있어요. 이건 갑작스러운 충격이라기보다는 계속 쌓여온 피로와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지는 모습이에요. 계속 기다리다 보면 결국 멘탈이 크게 한번 무너질 수 있어요. 나이트 소드. 상대방이 반응이 없다가도 어느 순간 아주 갑작스럽고 직설적인 방식으로 연락이 오거나 돌발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이트 소드는 예측하기 어려운 돌진형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게 꼭 좋은 의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감정 기복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일 가능성이 커요. 상대를 기다리다 보면 왜 지금에서야? 그런 타이밍에 다소 거친 말이나 감정적인 반응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4번분을 더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요. 소드 5번. 기다리는 끝에 남은 건 약간의 자책과 허무함일 수 있어요. 소드 5번은 감정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론을 의미해요. 나만 너무 노력했나 싶고 괜히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너무 끌고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매달렸나, 상대를 너무 믿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흐름이에요. 결국 기다리면서도 스스로를 갉아먹게 되는 흐름이라서 지금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보다는 상대를 계속 기다리면 결국 상처받는 건 내가 아닐까. 그걸 먼저 고민해야 하는 카드예요. 정리했을 때 흐름 카드 볼게요. 정리를 하면 처음에는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게 될 거예요. 여사제는 감정의 깊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마음속에서 조용히 정리해 나가는 에너지예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도 마음속에선 계속 상대가 생각나고 되짚어보고 그런 흐름이에요. 하지만 이건 감정에 끌려가면서 무너지는 흐름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하나씩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돼요. 컵 9번 카드. 정리를 어느 정도 마치고 나면
의외로 감정이 평온해지는 시점이 와요. 컵 9번 카드는 혼자인데도 꽤 괜찮다. 그걸 느끼는 시기예요. 이건 외로움에 굴복하지 않고 나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결심하는 순간 마음은 힘들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 상대 없이도 마음의 여유를 찾게 되는 모습이에요. 후회보다는 이 정도면 잘했지. 그렇게 스스로를 토닥이게 되는 흐름이에요. 소드 7번 카드.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에 대한 실망이나 이 사람이 날 진심으로 대했던 걸까? 이런 의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소드 7번 카드는 의심, 속임수, 불신을 상징하는 카드인데요. 내가 상대에게 느꼈던 감정들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는 흐름이에요. 이게 꼭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 사번분을 속였다기보다는 이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과정이에요.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정리를 더 확고하게 만들어 줄지도 몰라요. 월드. 결국 이 관계를 스스로 정리하고 나면 이제 진짜 끝났구나. 그런 감정이 찾아와요. 월드는 완전한 마무리의 카드예요. 미련이 남아 있어도 어느 시점엔 정말 마음을 놓게 돼요. 다시 연락이 와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이 경험 자체가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흐름이에요. 감정이 다 정리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 과정을 겪고 나면 다음 연애에서 감정적으로 더 건강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컵 8번 카드. 마지막으로 이 카드가 나온 건 스스로 감정을 다 소진한 후에 돌아서는 모습이에요. 마음의 여유는 남아있지만 이젠 나를 위해서 멈춰야겠다. 그런 자각이 생기는 흐름이에요. 여전히 상대방에게 사번분은 의미 있는 사람일 수 있지만 더는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기로 결정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로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 정리를 통해서 더 나은 감정적인 자유를 얻게 될 거예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